n명의 학생 중에 r명을 뽑으려고 한답니다. 이 물음에 답하라 합니다. 1번 지훈이를 제외하고 r명을 뽑는 방법수를 구하시오. 지훈이를 제외하면 몇 명이 남나요? n-1명이 남겠죠. n-1명 중에 중복 없이 r명을 선택해서 뽑아요. 근데 지금 그냥 뽑는 방법이잖아? 배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조합이 되죠. 그래서 n-1c r 이렇게 써지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지훈이를 포함하여 r명을 뽑는 방법수를 구하시오. 네, 이거 하지 마세요. 문제가 오타인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거 푸지 마세요. 네, 다른 문제. 921번. 좀 전에 문제는 원본을 확인해보고 다시 문제를 정리해 드리든지 할 테니까 저거는 뭔가 오타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 5명과 모델 n명 중에 3명을 뽑아요.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가 66가지래요. 이때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직업군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디자이너 직업군이 5명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직업군에 n명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이쪽 두 개 집단에서 3명의 사람을 뽑을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이 3명이 같은 직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까요? 이들이 같은 직업이라면 셋 다 디자이너이거나 아니면 셋 다 모델이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셋 다 디자이너인 경우는 디자이너의 이 직업군에서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 있는 서로 다른 5명의 디자이너 중에 중복 없이 3명을 선택만 하는 거죠. 지금은 문제를 뽑기만 하는 겁니다. 배열을 한다는 뜻은 없으니까. 그럼 조합이네요. 5C3이에요. 5C3은 5C2로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고 그랬죠. 5C를 계산하면 5 곱하기 4를 2 팩토리얼 2로 나눈 값이니까 10가지가 됩니다. 그럼 모델 3명을 뽑는 케이스는 여기만 보는 거죠. n명 중에서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하지 않고 3명을 뽑는 겁니다. 얘도 배열에 대해서 그냥 뽑는다 라고 돼 있지 배열을 어떻게 하란 말이 없으니까 배열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NC3이 되고 NC3의 계산법은 n부터 내려가면서 하나씩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되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3이 아니라고 그랬죠.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돼도 서로 직업이 같은 경우가 나오고 이렇게 돼도 3명이 모두 직업이 같은 군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두 사건을 더해야 셋 다 디자이너 또는 셋 다 모델이 성립하겠죠. 그럼 10 플러스 이게 6분의 n-1, n-2 그게 66이 돼요. 그럼 이 10은 없어지고 양변에 10을 빼니까 얘가 56이 되겠죠. 여기 있는 6이 없어지고 여기 곱해진기 때문에 n 곱하기 n-1 곱하기 n-2를 하게 되면 이 값이 56 곱하기 6인데 이걸 굳이 또 곱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얘가 뭐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굳이 얘를 곱한 다음에 또 다시 연속하는 세 개수로 쪼개려면 곱했다 다시 나눠야 된다 뜻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를 잘 보니까 이걸 연속하는 세 개 자연수를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잘 보니까 56이 뭐 곱하기 뭐예요? 여기랑 이어져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만들 때 56을 뭐 곱하기 뭐로 보면 좋아요? 8 곱하기 7로 보면 좋겠죠. 8, 7, 뒤에는 6까지 모으면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차례대로 n값은 여기 있는 8이 되겠죠. 제일 앞에 있는 가장 큰 숫자. 근데 지금 n값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8이 정답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장 카드 중에 동시에 3장을 뽑아요.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총합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1부터 9까지가 이렇게 카드가 1, 2, 3 해서 9까지. 이 9장 카드 중에 3장을 뽑을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장. 근데 그 뽑은 세 카드의 숫자를 더합니다. 총합 다 더해요. 그랬더니 얘가 홀수가 된대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위에 있는 숫자 9개 중에 동시에 3장 뽑으니까 중복해서 똑같은 수를 2번 못 뽑습니다. 같이 뽑는 거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자연수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이 3개의 숫자의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문제가 홀수라는 얘기는 아마 이 3개 숫자를 개념을 홀짝으로 나누라는 뜻이야. 3개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첫 번째,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하면 홀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홀수 2개, 짝수 하나, 홀수 2개, 짝수 하나. 이래도 홀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짝수네요. 여기는 홀수야. 근데 얘는 짝수야. 그럼 세 번째, 홀수 1번, 짝수 2번.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홀수가 되죠. 네 번째, 다 짝수면 짝수죠. 그럼 세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2가지 케이스예요. 1번과 3번 케이스. 그럼 이 답을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첫 번째는 셋 다 홀수야. 그러니까 결국은 홀수 중에서 3개의 홀수를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홀수가 뭐가 있죠? 1, 3, 5, 7, 9. 몇 개인가요? 5개. 서로 다른 5개 홀수 중에 동시에 뽑아내니까 중복은 없는 겁니다. 몇 개의 홀수를 선택하냐면 3개의 홀수를 선택합니다. 됐죠? 그들을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동시에 뽑아냈고 그걸 더할 거잖아. 어차피 더할 건데 순서를 매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순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합이에요. 그럼 조합의 개념, 서로 다른 3개 중에 3개 홀수를 뽑는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 홀수를 뽑는다. 5C3. 얘는 5C1랑 같고 이 답은 아까 했었죠? 10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케이스 봅시다. 이 케이스는 홀수 하나 뽑고 짝수를 2번 뽑아야 돼요. 짝수는 2, 4, 6, 8. 4개밖에 없습니다. 5개 아니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홀수 5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5개 홀수 중에 1개 선택하는 거니까 5C1이에요. 어쨌든 저 5개, 1, 3, 5, 7, 9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경우에서는 5가지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짝수 4개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홀수 하나, 짝수 2개였으니까요. 그럼 저기 2, 4, 6, 8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4C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홀수 1번 선택하고 동시에 짝수 2개, 4C2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값. 6이 되죠? 30까지네요. 그럼 여기 10가지, 여기 10가지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 둘을 더한 값, 정답은 40가지가 됩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을 구성되어 있는 중창단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을 뽑을 때 특정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 그러니까 특정한 남학생 1명, 특정한 여학생 2명, 이 뜻이겠죠? 이어서 지금 읽는 거니까.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뽑는 방법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중창단을 뽑는데 유달리 잘하는 남학생이 하나가 있어. 유달리 잘하는 여학생 2명이 있어. 얘네들 일단 뽑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인원수에 맞춰서 뽑아주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 뽑는 방법수가 몇 가지인지를 묻습니다. 일단 남학생 집단이 4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집단에 6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3명을 뽑을 생각이야. 근데 특정한 남학생은 그냥 A라고 합시다. A는 뽑힌 거예요. 그럼 결론은 나머지 2명만 뽑으면 되죠. 여기는 여학생 4명을 뽑을 생각이야. 근데 특정한 B라는 여학생과 특정한 C라는 여학생이 2명 여학생이 뽑혀 나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 다시 2명을 뽑으면 돼요. 4명 뽑기로 했으니까. 자, 이랬을 때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자, 이제 계산을 잘 합시다. A는 뽑힌 겁니다. 고정된 겁니다. A는 뽑았다. 경우에서 한 가지예요. 그럼 내가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는 여기만 고려를 하면 돼. 근데 이 상황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그러면 서로 다른 4명 중에 2명만 뽑아주면 되는 겁니까가 아니고 4명 중에 A가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A를 포함해서 4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A가 빠져나왔으니까 대상이 4명이 아니고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하는 거냐면 2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중창단 뽑을 때 순서대로 뽑을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가서 중창단 노래 부를 건데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배열해라. 뭐 자리에 순서 맞게 놔라 이런 말 없기 때문에 그냥 뽑기만 하는 거죠. 이 케이스라면 3C2. 3C는 3C1과 계산이 같으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됩니다. 이쪽도 그렇죠. B, C 포함해서 6명.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되면 6명이죠. 그 중에 B, C는 사라졌고 대상 자체가 6명이 아닌 서로 다른 4명이에요. 그 4명 중에 몇 명 뽑는 거냐면 2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역시나 조합이죠? 4C예요. 4C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눈 값 6가지. 됐죠? 그럼 경우의 수는 남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여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동시에 뽑는 거니까 18가지가 정답입니다. 서로 다른 6개 켤레의 신발 12짝. 뭔 소리야 저게? 켤레는 뭐고 짝은 뭐지? 원래 신발은 한 켤레가 2짝이잖아. 그럼 6켤레면 총 몇 짝이에요? 12짝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6켤레 12짝. 그 중에서 4짝을 선택할 생각이에요. 근데 짝이 맞는 신발이 한 켤레인 경우를 찾는 겁니다. 자, 잘 봐. 이게 근데 색깔이 이만큼 나올까? 이게 신발이야? 미안한데 신발이다. 신발 그린 거야. 왼쪽 오른쪽 그린 겁니다. 이거 신발입니다. 이거 신발이에요. 신발. 몇 개예요? 네, 신발. 맞네요. 6개. 총 12짝. 됐지? 이해됐어요? 이 12짝 중에 4짝을 뽑을 생각이에요. 신발 4개를 뽑을 생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짝이 맞는 신발이 한 켤레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4개 중에 어떤 2개는 같은 신발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2개는 서로 다른 신발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신발을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죠? 같은 신발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게 고민이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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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고민해야 됩니까? 5가지 아니에요? 왜 5가지니? 여기는 이 신발을 뽑든지 아니면 이 신발 한 켤레를 뽑든지 이걸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개수를 잘못 셌죠? 6가지입니다. 얘를 뽑든지 이 켤레를 뽑든지 이 켤레 아니면 이 켤레 중에 뭐 하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6가지겠네 그러면. 이해됐니? 6 곱하기 그럼 예를 들어 그냥 순서대로 그냥 얘를 뽑았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다가 같은 신발 이렇게 2개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2개는 잘 봐. 나머지 2개 할 때는 대상이 서로 다른 10짝의 신발이야. 서로 다른 10짝이잖아. 2개 뺐으니까. 그리고 뽑았던 거 또 뽑지 않고 몇 개의 신발을 선택하냐면 2짝의 신발을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할 때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됐니? 그럼 이 케이스가 뭐죠? 10C입니다. 10C2는 10 곱하기 9를 2팩토리얼 2로 나눈 값이니까 45야. 그럼 여기다 45를 곱하는 건가?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저 45가지 중에 결식 각종 그치? 이 45가지 중에는 그 10개 중에 내가 2짝을 뽑겠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2짝 중에 같은 짝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같은 짝을 선택하면 안 된다며. 지금 서로 다른 신발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 45가지 중에는 몇 번의 같은 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한다. 같은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가 있으니까 그 같은 신발을 선택하는 5가지는 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45가지 중에 40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곱하면 240가지가 정답이에요. 다른 문제. 집합 A 부분 집합 중에서 원수의 개수는 3개이고 적어도 1개의 홀수를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적어도 집합 A를 먼저 봅시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7, 8, 9까지 여기 중에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되잖아. 여사건 의심해야 되죠? 적어도 뒤에는 반대 사건은 몇 개 뽑을 거예요?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그 3개 중에 제발 하나라도 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의 반대가 뭐니? 여기에 여사건은 3개 모두 짝수. 그럼 뽑아낸 원소 3개가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9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9C3이에요. 원소 9개 중에 그냥 아무거나 홀짝 구분 없이 3개 뽑는 거니까 9C3.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한 여사건. 여사건은 3개 모두 짝수만 뽑아야 돼. 그럼 3개 모두 짝수니까 다시 9C3이야? 아니야. 이번에는 짝수 집단 안에서만 3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저 안에 짝수는 2, 4, 6, 8 이렇게 4개 있잖아. 대상이 서로 다른 4개입니다. 그 중에 중복하지 않고 몇 개를?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3개 뽑기로 했으니까. 근데 집합의 원소니까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조합이네요, 여기서. 4C3. 4C3은 4C1과 같고 걔는 4가지가 되죠. 4C3이 4C1인 건 알고 있죠? 설마 저걸 모르면 안 됩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4C, 4-3.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가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야 계산이 편하다는 거였죠. 그럼 답은 따라서 9C3은 얼마예요?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 곱하기 1. 6으로 나눈 거죠. 그럼 3 이렇게 약분되고 3 남고 이렇게 2 약분되고 4가 남네요. 그럼 3, 4, 12에 7을 곱한 거니까 84. 84 마이너스 4. 80. 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포함한 7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워요. A, B 모두 포함하고 이들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A, B를 포함합니다. A, B. 그 다음에 7명. 그냥 C, D, E, F, G라고 합시다. 이렇게 총 7명이에요. 이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겁니다. 이거는 순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뭐 해야 되냐면 7명 중에 5명을 뽑아줘야 돼. 첫 번째 5명을 뽑은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배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열하는 상태에서 이들을 이웃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천천히.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5명 중에 A와 B는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그리고 나머지 3명. 이렇게 5명을 뽑을 거야. A, B를 모두 포함시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뽑을 생각이에요. 그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A, B를 제외한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이 5명입니다. 서로 다른 5명 중에 뽑았던 사람 또 뽑는 중복하지 않고 3명을 선택해서 일단 선택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53이 되겠죠. 자, 선생님 계속 이거 써드리는데 이거 중에서 써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못 푸는 큰 이유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거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자꾸 이렇게 귀찮지만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할 때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이런 조건이 막혀서 일단 전체 대상이 몇 가지를 내가 보고 있는 건지 그 중에 중복을 할지 말지 그리고 안 한다면 과연 몇 명을 뽑을 건지 그런 다음에 그들의 배열 상태는 어떤 건지 네가 개인 공부할 때도 이런 거를 참고해서 연습하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표기하기가 편하잖아. 뭐라고 딱 정의가 내려지니까. 53은 52랑 같죠? 52의 계산법은 10가지입니다. 52자입니다. 52. 10가지. 그럼 일단 3명은 뽑아줬죠. 그럼 A, B를 포함한 5명을 뽑는다까지는 했습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2번. 그 다음에 A, B를 이웃하게 배열해야 돼. 그럼 A, B를 이웃하게 배열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이펙터요. 두 사람의 일렬로 배열되는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헷갈리겠다. A, B 순서 자리 바꿈을 고려하면 이펙토리어죠. 그 세 번째 이웃하게 만듭니다. 그럼 A, B가 이렇게 이펙토리 안에는 이렇게 A, B가 배열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1명, 2명, 3명 총 몇 명이냐면 4명입니다. 이제 A, B가 한 사람 묶였으니까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이 되죠. 그럼 다 되지 않았나요? 저기 있는 7명 중에 5명 뽑는데 그 중에 A, B는 포함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3명. 대상 자체가 A, B를 제외한 5명 중에 3명 뽑아주는 경우의 수. 53, 10가지.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일단 했고요. 2번은 배열한다. 이제 배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A, B가 이웃은 하지만 A, B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A, B의 자리.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는 사람끼리 그 안에서 자리 바꿈하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이죠. 그럼 A, B를 붙여놓으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A, B가 한 묶음, 그 다음에 A, B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이걸 다 곱한 게 정답이죠. 그래서 OC2 곱하기 있는 그대로 써드릴게요. OC3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X 집합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1대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마이너스 1, 0, 1, 2 1, 2, 3, 4, 5 여기 1한테 물어봐요. 나 함수 만들 거야? 1대1 함수 만들 거야. 1한테 물어봐. 야, 너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랬더니 여기는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5가지야. 0한테 물어봐요. 넌 몇 가지야? 마이너스 1이 누굴 선택했대? 그럼 이 5가지 안에는 아무거나 얘를 선택했다 칩시다. 마이너스 1이 1을 선택했어. 그럼 나는 2 빼고 선택할게. 4가지입니다. 1대1 함수니까 똑같은 거 또 선택하면 안 되죠. 그럼 0은 뭐 5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1한테 물어봐요. 넌 몇 가지야? 마이너스 1과 0이 누구 선택한 거야? 2와 5. 그럼 난 걔네 2개 빼고 나머지 중에 하나 선택할게. 3가지. 그럼 얘를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2는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안 남죠. 1하고 4밖에 없으니까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 계산법은 어디서 많이 보던 계산법 아니에요? 5p 4입니다. 5p 4를 계산하면 딱 이렇게 나타나죠. 5p 4.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보니까 이걸 일반화하는 겁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순열로 처리되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 순열로 처리되는구나. 그럼 순열이가 가운데 p가 크게 있겠죠? 퍼뮤테이션 p.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뭐지 했더니 앞에 있는 게 5예요. 이 5가 뭐냐면 여기 있는 5개의 원소 중에 서로 다른 5개. 이게 공역의 원소구나. 그 중에 4개. 이 4개는 뭘 말해요? 마이너스 1, 0, 1, 2가 각각 하나씩 화살표를 날려주니까 정역 개수. 공역, p, 정역.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이렇게 공식이라기보다는 일반화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순열이구나. 그리고 공역, p, 정역으로 정리되는 순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건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함수예요?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1보다 0이 크고 0보다는 1이 크고 1보다는 2가 큰데 함수값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두 글자로 무슨 함수라 부릅니까?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렇지, 증가함수. 저번에 했었다.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일 때는 이 문제는 무엇으로 풀라고? 조합으로 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수업 내용 똑바로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왜 조합인가요? 봐. 마이너스 1, 0, 1, 2가 오른쪽에 있는 1, 2, 3, 4, 5 중에 이제 선택을 해. 정역 X, 공역 Y. 선택해. 잘 봐. 근데 이렇게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갖는 함수값은 제일 작고 0이 그 다음 1이 2가 가장 큰 함수값을 차례대로 함수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러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성립하려면 공역 원소 서로 다른 5개의 공역 원소에서 뽑았던 거, 그러니까 선택한 거 또 선택하진 않아요. 같은 함수값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럼 계속 커져야 되니까. 같다고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중복은 안 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공역을 선택해야 되냐면 4개의 공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x값이 4개잖아. 서로 다른 함수값 4개를 찾으려면 당연히 공역 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리고 배열은 순서를 네가 매길 수가 없어. 순서를 왜 매길 수가 없니? 처음부터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이 내용을 선생님 간단하게 오른쪽에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공역 원소 이 5개 1, 2, 3, 4, 5 중에 네가 만약 1선택, 3선택, 4선택, 5선택 했다고 칩시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중에는 이 노란색처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배열을 어떻게 화살표를 날려줄까? 배열을 네가 정할 수 있으면 순열이야. 근데 이건 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함수값. 찍혀있는 치역조의 가장 작은 값. 0은 그 다음 작은 값. 1은 그 다음 작은 값. 2가 가장 큰 값. 봐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저절로 이들이 맺는 관계에 대한 화살표가 정의되어 있는 거야. 네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고. 순서를 네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배열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배열하지 않겠다는 뜻은 순열이 아닌 조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합의 개념 문제를 푸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조합으로 푸세요. 그러면 5C4가 되겠죠. 5C4는 5C1과 계산이 같으므로 5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이번에 정답은 5개가 정답이 돼요. 표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글씨가 크네. 당연히 여러분 교과서에도 표현되어 있는 문제고요. 교과서에 없다 하더라도 워낙 이게 유명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글씨가 너무 크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책 걸 잠깐 보세요. 칸을 좀 만들어야 돼서. X 1, 2, 3, 4 Y 1, 2, 3, 4, 5, 6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인데 가 조건을 보니까 답을 다 만족해야 돼요. 가를 보니까 무조건 3을 찍어야 돼. 얘는 내가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F3은 3으로 가야 됩니다. 3의 함수값은 3으로 갑니다. 됐고요. 그 다음 나를 보니까 대신 걔네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집합 X 안에 들어있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X1과 X2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만 갖다 쓰라는 얘기죠. 근데 3은 벌써 선택했잖아. 3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럼 1, 2, 4 중에 라는 뜻이죠. 그 중에 X값이 커지면 그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반대로 작아진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감수함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익숙해야 됩니다. 근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문제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1과 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2가 큽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그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반대로 커집니다. 라는 뜻은 x 커지는데 y가 작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x는 커져. 근데 실제로 y는 작아지잖아. 이 감수함수예요. 감소하는 함수. x는 점점 커지는데 y값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감수함수. 약간 말하지 않았나요? 감수함수는 전형적인 조합의 계산법으로 함수의 개수를 찾습니다. 함수 개수를 구할 때는 감수함수는 조합으로 찾습니다. 그럼 조합. 근데 그 다음이 이제 해결이 안 되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잘 봐야 된다, 여기를. 선생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단은 3을 이렇게 이어준 이유가 뭐냐면 3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구간이 나눠졌다 생각해야 돼요.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1, 2라는 3 위에 있는 집단과 여기는 4, 3 밑에 있는 집단을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 2한테 물어봐. 야, 1, 2, 니네는 함수값을 누굴 가질 거야? 누굴 가질 거냐면 우리는 감수함수니까 3보다 1, 2가 갖는 함수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거 물어보자. 3을 찍었지? 그럼 1, 2가 갖는 함수값은 3보다 작은 값인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3보다 큰 값인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3보다 작은 값으로 가야 돼? 3보다 큰 값으로 가야 돼?
큰 값으로 가야 돼. 그치? 큰 값으로 가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겼잖아. 2가 커, 3이 커 물어보면 3이 커. 근데 여기에다 함수를 씌워.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중에 누가 더 커? 그러면 이쪽이 커져야 돼. 그럼 실제로 2라는 이 값이 갖는 함수값은 3보다 더 큰 값이니까 3의 아래쪽 중에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짝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짝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런 구조 아니야? 1, 2가 4, 5, 6 중에 각각 하나씩을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값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함수값이 똑같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렇게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 방향으로. 아까 말한 조합이라고, 조합. 조합으로 풀면 돼.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또 한글로 또 써드릴게요. 서로 다른 4, 5, 6, 세 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 뽑았던 거 또 뽑고, 선택한 거 또 선택하지 않는, 중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의 공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두 개죠? 찍는 애가 두 명 있기 때문에 1번, 2번이 찍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해줘야 돼요. 같은 값 뽑지 않아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순서는요. 그러면 순서는 정해질 수 없어요.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 작다로 딱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합이 되는 거였죠. 계산은 3C입니다. 3C는 3C1과 같고 이 답은 3이죠. 그럼 쟤는 해결됐어요. 1, 2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로 가요. 4. 그럼 이번엔 4가 갖는 4는 3이 커, 4가 커 그러면 4가 커. 그러면 그 3의 함수값과 4의 함수값을 물어보면 이쪽이 커야 돼. 그럼 4가 찍는 함수값은 3이 찍은 함수값인 3보다 작은 값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쪽 두 개 중에 한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4라는 정역의 원소가 1, 2라는 공역의 원소로 대응되는 겁니다. 그럼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거 뭐 고민할 게 뭐 있나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없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게 EC1이야. 흔히 말하면 두 개야. 이거 뭐 그냥 말해 잘난 척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냥 4가 찍을 수 있는 게 1 아니면 2를 찍겠지. 두 가지예요. 그럼 정답은 다시 보자. 정답은 1, 2가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까 말한 이거였죠. 3C2 곱하기 3이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하나, 한 가지 곱하기 4가 찍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EC1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답이 3, 1, 2. 정답은 6가지가 정답이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요거 좀 약간 문제가 괜찮은데 조금 더 문제의 개수가 좀 많았으면 좋았어서 내가 요거 하나 문제 내놓고 할 테니까 요거 푸시고 푸신 분만 잠깐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X예요. Y입니다. 1, 2, 3, 4, 5, 6, 7, 8 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F3은 3이고요. 4라고 합시다. F3은 4고 그 다음 X1보다 X2가 크면 FX1, FX2 이렇다.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연습해 보시고 다 하신 분은 잠깐 오셨. 18 맞아요. 발음이 훌륭하군요. 네.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F3은 4한테 갑니다. 아이고. 네, 이건 경우에서 한 가지. 그 위에 있는 1, 2는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는 5, 6, 7, 8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오히려 함수값은 큰 쪽으로 가져야 돼요. 3이 갖는 함수값인 이 4보다는 큰 쪽으로. 그럼 여기 있는
4, 5는 이쪽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해봅시다. 예. 1, 2가 5, 6, 7, 8 쪽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처럼 증가나 감소 함수가 되려면 조합이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주면 되죠. 그럼 4, 3을 2로 나눈 값 6 됐고요. 이쪽 이번에는 4, 5가 1, 2, 3 쪽으로 가는 거네요. 조합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 곱하 3C1 얘는 3 둘을 곱하면 18 잘했습니다. 네, 잘 푸셨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런 형태고 뭐 틀려봐야 개수가 틀린 것뿐이니까 형태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해를 잘 하신 것 같고 자, 여기 질문 있나요? 540번은 네. 그 3분 위에 있는 같은 점끼리도 직선을 만들고 근데 이렇게 직선이 하나 되죠. 여기도 하나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좀 쉬워요.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을 그을 때 이쪽에 있는 4개의 점, 여기 있는 5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직선을 그을 때는 어쨌든 직선은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1개밖에 안 나와요. 1개 더하기 이쪽도 1개 더하기 이번에는 이쪽에서 2개 이렇게 2개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1개 점 여기서 다시 1개 점 이게 이으면 이제 직선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으면 직선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1개 점 5C1 곱하기 여기서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5C1 그럼 2 플러스 5 곱하기 5 27 네, 이렇게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간격이 같도록 놓인 15개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요. 삼각형을 그립니다. 만들 수 있는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본 건데 삼각형을 만들려면 네. 점을 3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총 몇 개의 점이 있냐면 15개의 점 중에 순서 관계없이 그냥 3개만 찍으면 되죠. 순서는 뭐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삼각형 그려도 이거 하나고 이것 찍고 이것 찍고 이것 찍어도 어차피 이거니까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15개 중에 15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다 삼각형이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든다면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을 선택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1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15개 점 중에 이렇게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이제 선분이나 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요렇게 5개 점 중에 3개 요렇게는 안 되네요. 이 케이스는 빼줘야 돼. 빼기 5개 점 중에 요렇게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5C3 그 경우가 몇 번 있냐면 3번 요만큼 빼줘야 됩니다. 또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도 있었지만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15개 점 중에 3개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또 뺍니다. 3C3 3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 결국은 한 가지인데 그게 몇 가지 있냐면 5번. 이렇게 빼주면서 이제 다 뺀 거 아닙니까? 다 뺀 거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3개냐면 뭐 예를 들어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이거 빼줘야 돼요. 3개 점 중에 이렇게 3개 선택하는 경우 3C3 곱하기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몇 개 있냐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3개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3개 있겠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6개죠? 끝났나요?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3개를 뽑아도 안 됩니다. 그치? 다시.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6번. 또 빼기. 그럼 어떤 케이스도 안 되냐면 이렇게 3개 뽑으면 안 됩니다. 대각선 느낌으로 이렇게 3개 뽑으면 안 돼요. 또 3개 중에 3개 점 선택하는데 그게 2개. 그럼 하다 보니까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15C3에서 빼기 3 곱하기 5C3 빼기 여기 5개, 여기 6개, 여기 2개였어요. 이거 2개. 총 합치면 13개. 13개에 3C3. 네, 이걸 처리하시면 됩니다. 5C3, 3C3은 1이다. 그렇죠? 5C3은 5C2를 계산한 것 같고 이건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0가지. 얘는 30가지. 얘는 13가지. 43가지를 여기서 빼내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죠?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을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3 이렇게 약분하고 5 남고 2 이렇게 약분하고 7 남고 이걸 곱하면 네, 경우에서 나오죠. 거기서 여기 30개 여기 13개를 빼내시면 정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한 직선과 6개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간격을 1로 잡았는데 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만 세야 돼요. 그럼 이걸 정사각형 피해서 직사각형 맞춰주려면 뭐 이렇게 찾고 하나, 둘, 뭐 이렇게 찾다 보면 너무 많죠, 이것도 사실.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으며, 뭐 이런 모양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찾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만들 수 있는 사각형 개수를 다 찾습니다. 그럼 사각형을 만들려면 여기는 선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줍니다. 약간 느낌이 세로 2군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직선, 가로 직선 중에 2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세로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 있겠죠. 6개 중에 2개 선택하는 케이스 중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여기 하나, 뭐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졌다. 파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총 개수는 6C2 곱하기 4C2입니다. 계산은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는 값이니까 3, 5, 15. 4 곱하기 2를 2로 나누는 값이니까 6.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는 값이니까 6. 되죠? 곱하면 90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사각형 개수는 총 90개라는 얘기야. 그 중에 정사각형은 안 된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정사각형을 빼내시는 거예요. 여기 약간 노가다야. 뭐 정사각형만 딱 뽑을 수 있는 어떤 공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약간 노가다 뛰셔야 돼요. 그럼 한 변 길이 한 변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3개. 가로 5개, 세로 3개. 총 15개. 그럼 한 변 길이 2가 되는 정사각형은 한 변 길이 2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입니다. 약간 세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한 변 길이 3짜리. 한 변 3짜리. 3짜리니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밖에 안 나,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오겠죠. 3개. 3개. 함변 길이 4짜리는 안 만들어집니다. 이쪽에서 최대 길이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는 안 만들어지죠. 근데 간혹, 그럼 정답은 선생님 90, 빼기 15, 빼기 8, 빼기 3. 이걸 계산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도 정사각형이 되지 않나요? 됩니다, 정사각형. 그럼 이것도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게 정사각형은 맞는데, 만약 문제가 이게 점으로 돼 있어요. 총 24개의 점을 가지고 4개 점을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 정사각형 개수를 빼내시고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됩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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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4개 점 중에 이렇게 4개 점을 뽑아서 이으면 정사각형이 되죠. 그럼 이제 빼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점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 중에 선택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내가 그을 수 있는 선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 세로선 6개 중에 2개, 가로선 4개 중에 2개만 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말한 이런 식의 사각형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정사각형은 못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파란색만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면 저런 노란색 부분은 노란색 쪽으로는 사각형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얘는 처음부터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점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정사각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선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 여기만 딱 계산하시면 네, 정답이 됩니다.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3명씩 2개 조로 나누려고 해요. 여학생 2명이 서로 다른 조에 속하도록 조를 나누는 방법수. 남학생이 일단 4명 있고요. 남 4명. 여 2명. 총 6명. 얘를 3명씩 2개 조로 나누려고 해. 3명씩 들어가는 3명. 3명씩 들어가는 2개 조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학생 2명을 서로 다른 조에 속하도록 놓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학생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팩토리입니다. 2가지. 이쪽 조에 두거나 이쪽 조에 두거나. 서로 다른 조니까요. 이해되죠? 이게 3명, 3명이면 같은 조 아니에요? 그런 건데 만약에 여기 원빈이 있어. 여기 김우빈이 있어요. 여기에 여학생 A가 들어가는 것과 여기에 현빈이 있고 또 빈 누구 있니? 모르겠어, 차원은.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남학생이 틀리기 때문에 인원은 똑같지만 네,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되죠. 여학생 2명을 서로 다른 조에 배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 2가지 케이스. 혹시 헷갈리면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세요. 혹시 헷갈린다면 남학생. 이게 남학생 4명이 있는데 이 남학생 4명을 2명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는 4명 중에 2명 분할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처음에 4명 중에 2명의 남학생 뽑아주고 어딘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2명을 모두 다 뽑아서 나머지 조에 배열하고.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2명 똑같기 때문에 인원수가 서로 같은 집단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수가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 있나요? 2집단이 있네요. 그럼 2팩분의 1의 중복을 계산하죠. 그럼 남학생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팩토리얼. 그래서 이걸 곱하시면 네, 정답이 되겠죠. 남학생 배열 그리고 여학생 서로 다른 조의 배열. 그러면 이제 총 6명을 3명씩 나눈 조가 만들어지겠죠.
서로 다른 9장 카드, 포토카드를 3명의 남학생한테, 3명의 학생한테 3장씩 나누어 주는 방법수를 구하래요. 총 9장이 있습니다. 근데 3명의 학생한테 3장씩 주려고 해. 3장, 3장, 3장. 그럼 9장을 3장, 3장, 3장 분할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구시상 9개 카드 중에 3개 뽑아서 하나 놓고 그다음 나머지 6개 카드 중에 3개 뽑아서 또 하나 두고 나머지 3장 중에 모두 뽑아서 나머지 하나에 3장을 만든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개수 같은 서로 집단이 몇 집단이냐면 3집단이네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집단의 개수가 중요한 겁니다. 집단이 이 동그라미가 개수 같은 동그라미가 3개 3팩분의 1 됐죠? 여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분할을 하는 겁니다. 나눈 거란 얘기죠. 아직 잘 생각해야 돼. 넌 지금 뭐 하만 했냐면 9장 카드를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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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둔 거야. 그냥 분할, 나누기만 한 거야. 근데 3명 학생한테 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뽑아낸 카드들을 3명 학생들한테 여기만은 A 학생, 여기 B 학생, 여기 C 학생이 있어요. 그럼 너는 지금 이렇게 카드 3장씩, 3장씩, 3장씩을 나누기만 한 겁니다. 근데 이 카드를 이제 각자 나눠줄 거예요. 그럼 3명한테 서로 다른 3명한테 서로 다른 3명한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인 여기까지 헷갈리네. 여기까지는 분할을 한 거고 그 다음은 분배를 할 겁니다. 분배는 서로 다른 3명한테 카드를 나눠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죠. 분할 그리고 동시에 나눠준다. 분배 이렇게. 얘랑 얘랑 약분 얘만 곱하면 정답. 근데 얘는 1이니까 의미 없고 결론은 얘네 둘을 곱하시면 정답. 그런 문제가 되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분할, 분배. 그러니까 말했지.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죠? 근데 막상 집에서 혼자 풀어봐 그러면 자신은 없어. 이건 뭘로 극복해야 된다고요? 연습량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3명, 학생 5명을 4명씩 2개조로 나누려고 해요. 4명씩 2개조로. 몇 명을? 총 8명을. 그럼 몇 가지는 분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나누어 두겠다는 뜻이에요. 나눌 때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포함이 돼야 돼요. 적어도 한 명이 선생님이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된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네요.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포함된다의 반대는? 네. 각 조에 선생님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모두 한쪽으로 몰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쪽으로 다 가거나 오른쪽에 있는 쪽으로 다 가거나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해됐니?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은 나누어 봅시다. 몇 명? 4명, 4명으로. 그럼 첫 번째 4명, 4명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 8명 중에 4명 곱하기 남아있는 4명 중에 4명. 근데 그 집단의 개수가 서로 같은 집단이 2집단이죠? 그럼 4팩분의 1이 아니고 2팩분의 1입니다. 개수 같은 집단이 2집단. 얘네들이 앞뒤 바뀔 때 순서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2팩분의 1을 곱합니다. 됐니? 이런 케이스인 거죠. 나눠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조에 적어도 한 명씩. 이게 뭐예요? 전체 경우의 수다? 뭘 고려하지 않은? 선생님이 어디 가느냐, 학생이 어디 가느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은 그냥 8명을 4명, 4명 2개 조로 나눌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만큼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해야 되죠? 적어도 뒤에 있는 사건의 반대 사건, 여사건을 계산합니다.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각 조에 포함된다의 반대는, 그렇다고 선생님을 넣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8명을 4명 쪼개는데 선생님 3명이 안 들어가면 학생 5명을 어떻게 4명을 쪼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누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한쪽에 다 몰려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3분이 모두 한 영역에 선생님 3명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를 빼내는 겁니다. 됐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처음에 선생님 3명이,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 3명은 어디 딴 데로 세우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선생님 3분 이렇게 모여 계세요. 경우가 한 가지죠, 일단은. 선생님 답은 3명이 다 어디 가시지 말고 한 곳에 모여 계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 3명이 서로 다른 두 조에 배치되는 케이스 2가지예요. 선생님 3명을 한 개 조에 편성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2가지입니다. 왜 2팩토리얼인가요? 그러면 2개의 집단의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앞쪽 조에 가든 뒤쪽 조에 가든 2팩토리얼. 2가지라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왼쪽 조에 가든 오른쪽 조에 가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케이스가 뭐냐면 앞쪽에 있는 조 4명 조에 선생님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있는 4명 조하고 4명 조에 학생 4명과 남아있는 학생 1명이 1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선생님의 조는 편성을 했어요. 여기 있잖아. 2팩토리얼 안에 선생님이 앞쪽에 갈 건지 뒤쪽에 갈 건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 편성되는 조는 나머지 한 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경우에서 한 가지예요. 선생님이 왼쪽 조에 갔어. 그러면 나머지 학생은 오른쪽 조. 선생님 오른쪽 조에 갔어. 그럼 나머지 학생은 왼쪽 조. 경우에서 한 가지인 거죠. 뭐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학생 있죠. 이쪽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야. 같은 조인데도 선생님은 3명만 같이 있고 자기 학생은 자기 혼자인 거지. 이 학생을 뽑아줘야 돼요. 운 없는 이 학생. 무서운 선생님 3분과 같이 편성돼야 될 이 학생을 뽑는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OC1이죠. 서로 다른 5명의 학생 중에 야, 네가 가. 네가 가. 결정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1명.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8C4 곱하기 4C4 곱하기 2팩분의 1 빼기 이거예요. 2팩토리얼 곱하기 5C1. 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조의 선생님이 이 뒤에 빼기 한 부분은 선생님 3명이 다 모두 같은 한 조에 편성이 된다.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빼주게 되면 어딘가 선생님이 한 명씩 포함되어 있겠죠. 됐니? 또 질문이요. 5층짜리 건물에 1층에서 6층까지 승강기를 타고 탄 후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4개 층에 2명, 1명으로 내리는 방법수를 구하랍니다. 2명, 1명. 각각 각 층에 4개 층에 4개 층에 각각 2명, 1명으로 내리는 방법수를 계산하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자. 5층짜리 건물이야. 건물.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5층. 그 건물에 여기가 5층, 4층, 3층, 2층, 1층. 예. 6명의 승객이 이 승강기에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근데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4개 층에 4개 층이에요. 5개 전부 다 아니고 4개 층에 2명, 1명, 이거 다 합치면 6명이 됩니다. 내리는 방법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2명, 2명, 1명, 1명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서희야. 그럼 총 첫 번째는 6명을 4명, 그리고 2명, 2명, 1명, 1명으로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분할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계산법은 6C2. 그죠? 일단 2명 뽑아야 되니까요. 나머지 4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4명 뺐으니까 6명 중에 4명 빼면 2명 남죠. 2명 중에 나머지 1명. 그 다음 마지막 1명 남은 사람 1명. 이게 분할인데 잘 보시면 얘네들이 뭐가 돼요? 개수 같은 집단이죠. 두 집단. 2팩분의 1로 나눕니다. 여기도 개수 같은 집단이죠. 개수 같은 집단 또 두 집단 있죠. 또 2팩분의 1. 이거 처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릴 수 있는 문제.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를 한 거냐면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명, 2명, 1명, 1명으로 나눌 수 있도록 분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분배를 해야 되죠. 어디다가? 이 5개 층에 이 집단, 4집단을 내리라고 이제 배치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개 층에 4개 층을 선택해서 그 4개 층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은 4개로 나눠놨어. 나누는 것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4개의 집단을 여기 5층 중에 4개 층에 이제 뿌릴 거야. 뿌리는데 각 사람들이 몇 층에 가는지는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뭐 순서대로 내려라. 뭐 2명, 2명, 1명 순서대로 내려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4개 층에 2명, 2명, 1명 그냥 내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럼 5개 층에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4개 층을 선택해서 층에 4개 선택만 되는 게 아니고 4개의 층을 선택한 다음에 그 4개 집단을 4개 층에다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야, 니네 몇 층으로 내릴 거야? 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OP4죠. 많이, 이게 조합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꾸 이걸 OP로 바꾸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아니야. 순열은 이렇게 앞뒤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OP4로 계산하셔야 돼요. 네. 정답은 위에 거 1번 곱하기 아래 거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 계산은 네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한테 시키지 마라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선생님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니까. 자, 다음과 같이 5명이 탈 수 있는 서로 다른 자동차 2대가 있습니다. 이런 차가 2대가 있는 거예요. 그 2대에 약간 이렇게 할까요? 뭐 이런 느낌의 차죠? 앞에 운전석, 그 다음에 보조석, 그 다음에 나머지 뒷자리 3개. 이런 차 하나, 또 이런 식으로 운전석, 보조석, 그 다음에 뒤에 3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 2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6명이, 아니 5인승 차인데 6명이 한꺼번에 다 같은 차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누어 탈 건데 공평하게 이제 3명 나누어 타기로 했어요. 6명 중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답니다. A, B, C, D, E, F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A, B라고 할게요. 특정 2명이니까. A, B가 운전을 할 수 있어. 운전 가능. 그 2명이 있다고 할 때 2대에 이 6명이 나누어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처음에 뭐부터 하면 되죠? 운전석 잡아줘야 돼요. 운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운전사는 2사람밖에 없네요? 그럼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죠. 서로 다른 2명을 서로 다른 2 자동차에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결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2예요, 2. 그러니까 A가 여기 가냐? B 여기 가냐? A, B 아니면 B, A 이런 순위라는 얘기죠. 2가지. 유식 가정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처럼 2팩토리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뭐 2가지 아니야?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술형할 때는 팩토리얼 안 쓰면 감점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운전석 이제 해결됐어. A, B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A, B는 이제 신경 쓰지 마. C, D, E, F 4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 4명을 뭐 해야 되냐면 2명, 2명씩 각각
분할해야 됩니다. 여기는 분할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4명을 2명 2명 분할하는 방법. 4C2 곱하기 2C2. 근데 인원수 같은 집단이 두 집단이 있죠. 2팩분의 1을 곱합니다. 여기까지는 분할만 한 거다. 너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너는 나눠만 둔 거야. 이 사람을 태운 건 아니야. 운전석에 2명은 벌써 태웠어요. 야, A 너 어디로 갈 거야? B 어디로 갈 거야? 벌써 위에서 두 가지 경우는 A, B는 태운 거야. 예를 들게. 그냥 여기 A를 태우고 여기 B를 태웠어. 한번 경우를 끝났으면 예를 드는 게 이해하기 편해. 그럼 나머지 4명한테 이제 2명 2명 니네 나눠봐. 나누는 경우를 계산한 거야. 그럼 지금 나눠진 상태지 태운 건 아니야. 이게 분배를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됐니? 됐지? 그럼 세 번째는 분배를 해야 돼. 여기 2명한테 야, 니 어떤 차 탈 거야? 나 여기. 아니면 여기. 경우에서 다 두 가지죠. 2팩토리얼 혹은 두 가지. 이 2명의 집단이 이리 가든지 A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B 쪽으로 가든지. 나머지 한 집단이 가면 나머지 하나는 뭐 선택이 없죠. 나머지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번째. 선생님, 네 번째가 남았나요? 남았잖아. 얘네들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 거야? 나 이리로. 그치? 보냈어. 보냈는데 얘네 뭐 해야 되죠? 이 2명이 A는 자리가 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 2명이 이 차를 타. 그러면 탈 때 아무 생각 없이 타니? 남아있는 좌석 4개 중에 이 2명이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야 되잖아. 야, 너 어디 탈 거야? 나는 뭐 보조석, 아니면 나는 뭐 뒤쪽 자리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자리 몇 개 남았냐면 4개 자리 남았죠. 그렇잖아요? 4개 자리에 두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케이스. 됐습니까? 4개 자리에 두 사람이 일렬로 배열되는 케이스. 끝났나요? 얘는 했잖아. 그럼 얘는 안 해? 얘도 뭐 그냥 타는 거야? 이 사람도 탈 때 자리 배치를 해야 되잖아. 4C. 죄송해요. 4P죠? 잘못 썼어요. 쓰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 일렬로 배열한다고 그랬잖아. 2명이 어떤 자리, 순서가 달라지지. 만약에 C하고 D가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 4자리 중에 2자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4PE. 이쪽도 4PE. 정답은요? 이거 다 곱하셔야 돼요. 얘를 다 곱하시면 완벽하게 이 6명을 3명 나누어서 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완성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1부터 9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9개 공이 있어요. 주머니에서 3개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짝수가 적힌 공 2개와 홀수가 적힌 공 하나를 꺼내는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9개 공이 있는데 홀수가 1, 3, 5, 7, 9 짝수가 2, 4, 6, 8 이거 총 9개. 그 중에 내가 동시에 3개 공을 꺼내요. 3개. 그 중에 짝수가 2개, 짝수 2개, 홀수 하나. 를 꺼내는 경우입니다. 근데 꺼낼 때 꼭 짝짝 홀 이렇게 꺼낼 필요는 없죠? 짝, 홀, 짝 이렇게 꺼내도 돼요. 무슨 말이에요?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순서 어떻게 배치하냐?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합 문제지. 수녀는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짝수부터 봅시다. 짝수 2개 꺼내야 됩니다. 근데 총 짝수가 4개잖아. 그 4개 중에 2개 뽑아주면 되겠네요. 2, 4, 6, 8 중에 아무거나 2개 뽑으면 짝수 2개가 선택이 됐어요. 홀수는 5개 홀수 중에 하나, 50. 동시에 뽑는 거니까 곱셈으로 처리하시면 답이 나겠네요.
책 6권 있는데 이걸 한 권, 두 권, 세 권으로 세 묶음 나누는 것. 뭐 이건 어렵지 않네요. 6권 중에 한 권, 남아있는 5권 중에 2권, 남아있는 3권 중에 3권. 근데 이거는 어느 집단도 개수가 똑같은 집단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가 정답이에요.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뜻이니까. 근데 2권, 2권, 2권으로 묶는 겁니다. 그럼 6개 중에 2개, 남은 4개 중에 2개, 남은 2개 중에 2개인데 개수가 똑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 있죠? 3집단이 있네요. 그럼 곱하기 3팩분의 1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겠죠. 이건 나누기만 합니다. 분배는 하지 않았고 그냥 나누는 분할의 개념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956번 펴보세요. 956번 중에 잘 들어. 제발 집중하자. 956번 중에 분할은 아까 말한 6명을 2명, 2명, 1명, 1명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6C, 4C, 2C1, 1C1. 근데 집단이 같은, 개수가 서로 같은 집단이 2집단씩이니까 2팩분의 1, 2팩분의 1.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문제 보면 보통 이게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그 말이 좀 없어서 큰 의미 없이 그냥 훅 풀었는데 풀고 좀 이상해서 다시 봤더니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1층에서 탄 사람이 1층에서 바로 내리진 않지.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 탔겠죠. 그러니까 1층은 제외하고 나머지 2, 3, 4, 5층에서 지금 나눈 집단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의미상 4P4인데 이 4P4는 보통 4팩토리얼로 풀면 되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그냥 5P4가 아니고 4P4 1층은 제외하고 나머지 층에서 내려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953. 자, 선생님 아까 말한 선생님 포함해서 8명을 4개, 4개조로 나누는 건데 맞죠? 이렇게 분할하는 거 4명, 4명 분할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6건 문제로 선생님 모두 다 한쪽에 포함되는 케이스. 그럼 선생님 3명을 한 조에 편성하는 케이스가 이제 이쪽에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다 들어가거나 2팩토리얼. 그 다음은 나머지 학생 5명 중에 선생님과 배치될 학생을 하나 뽑아주는 거예요. 맞니?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5가지. 그러면 5명 중에 1명 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5C1. 그럼 나머지 4명은 당연히 일리 갈 겁니다. 됐니?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더 빠졌는데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요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 이 케이스는 같은 케이스가 되죠. 선생님, 나머지 1명. 나머지 4명. 이거랑 이렇게 앞뒤 순서 바꾸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다시 2팩분의 1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묶음을 두 묶음 나눴는데 이렇게 이 조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 뭐 2줄 앞에, 2줄 뒤에 이렇게 얘네들의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놓고 학생 하나 놓고 다시 여기 아까 이건 처음부터 이 2팩을 계산 안 했어도 되는 거긴 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계산했으니까 선생님은 이쪽에 둘 건지 이쪽에 둘 건지 그 경우의 수를 계산했는데 선생님 배치하고 이제 학생들 배치하고 놨다 봤더니 이렇게 되면 구성이 선생님 나머지 재수 없는 학생 1명 나머지 4명. 그럼 이 조가 앞뒤 순서 바뀜에 따라 똑같은 조가 2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조는 선생님과 학생 1명 나머지는 나머지 학생 4명이기 때문에 조 2개의 순서가 같은 인원이 배치된 상태라면 이건 중복이 발생하니까 다시 2팩분의 1로 나눈다. 그래서 얘를 좀 간단히 설명할까요? 자, 다시 한번. 그렇게 해도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이렇게 설명되면 조금 이제 여러분이 설명 듣기가 폭이 좀 길어지니까 간단히 표현해 보면 아까 말한 4명, 4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4명, 4명 나눌 수 있는 케이스는 8C4, 그 다음에 4C4, 인원수 같은 집단이 2집단이니까 2팩분의 1. 여기까지 됐고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빼기. 근데 선생님 모두 다 한쪽에 포함되는 케이스죠.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 2조 중에 꼭 2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집단에 선생님을 둡니다. 그럼 나머지 1명은 학생이 와야 돼. 이 학생을 뽑아주는 케이스가 OC1이에요. 5명 중에 1명 학생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의 조가 완성이 되잖아. 그럼 학생만 4명 남거든? 그 학생 4명은 그냥 남의 조에 저절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네,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풀이보다는 이 풀이가 좀 더 좋은 풀이 같으니까 이 풀이를 네, 기억하시는 걸로 합시다. 서로 다른 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느 수련원이 있어요. 근데 이 수련원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A, B가 각각 5종류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 2종류를 같이 듣습니다. 2종류를 선택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A, B가 각각 선택한 2종류 중에 알고 보니 한 종류는 같이 듣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를 물어봤는데요. 이건 뭐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 D 프로그램, E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5개 프로그램 중에 A, B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그냥 번호를 매길게요. 1번 프로그램, 2번 프로그램, 3번 프로그램, 4번 프로그램, 5번 프로그램. 아니 왜 이래? 옆으로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프로그램 중에 A, B가 같이 듣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첫 번째 A와 B가 같이 듣는 프로그램을 찾아줍니다. 그럼 몇 개죠? OC1이겠죠. 어떻게 보면 5개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 같이 듣는 거니까 5가지예요. A를 1번 프로그램 같이 듣는다. 아니면 2번, 3번, 4번, 5번 5가지. 그럼 이제 매겨줬으면 표현을 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2번 프로그램을 서로 같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A가 이 5개 프로그램 중에 2개를 선택한 거야. B도 2개를 선택한 거야. 그 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얘기지.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케이스는 5가지. 그 중에 예를 들어놔야 그 다음 상황을 이해하기 편하니까 예를 들어 2번 프로그램을 A, B가 같이 들었다고 칩시다. A, B를 같이 들었어요. A, B 이렇게 같이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4 프로그램에서는 A, B가 서로 다르게 배치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봐. A한테 물어봅시다. 야 A, 너는 나머지 프로그램 중에 뭘 들을 거야? 나는 1, 3, 4, 5번 중에 하나를 들을게. 사실. 그럼 또 선택합시다. A가 3번 프로그램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B는 남아있는 1번, 3번, 4번, 5번 중에 3번은 못 가고 1번, 4번, 5번 중에 하나를 가는 거니까 3C1이 되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C1 곱하기 3C1.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걸로 처리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수능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회사 제품 2개, B 제품이 5개, A는 2개, B는 5개, C는 3개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이 제품 중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 4개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4개 제품을 선택해. 하나, 둘, 셋, 4개를 선택. 근데 여기서 B 회사 제품이 적어도 2개가 포함되대요. 그럼 적어도 2개면 2개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3개 포함되거나 아니면 4개 다 B이거나. 근데 적어도 문제 나오면 여사건으로 많이 풀잖아요. 그럼 여사건 전체 경우의 수를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A, B, C 구분하지 말고 총 제품의 개수가 10개잖아요. 서로 다른 10개 제품 중에 뽑았던 거 또 뽑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몇 개의 제품,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하는 거죠. 4개 선택.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뽑기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조합은, 여기 있는 계산은 조합이죠. 10C4예요. 곱하기 얘는 이제 순서 없다는 뜻이었어요. 쓰다 보니 곱하기처럼 보이는데 순서가 없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됐나요? 미안합니다. 곱하기 아니고 여사건 문제였죠. 빼기 두 번째. 그럼 적어도 2개는 B의 반대는 뭐예요? 2개 미만이잖아. 2개 미만이면 B 제품이 0개 아니면
B 제품이 1개. 이 케이스겠죠. 아까는 3가지였는데 이거는 2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B 제품이 0개야. 4개 중에 B는 없어야 돼. 그럼 여기는 A하고 C만 가지고 제품을 4개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하고 C는 개수와 관계없잖아. 그냥 B 제품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치면 5개입니다. 5개 제품 중에 아무거나 4개를 선택해주면 B 제품은 안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OC1로 보시는 게 계산이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또는 이니까 더 셈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B 제품이 1개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야. B 제품 1개. 그럼 B 제품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뽑아야죠. 각각 회사는 서로 다른 제품을 뽑고 있는 거니까. 그럼 B 제품 1개는 서로 다른 B 제품 5개 중에 1개를 뽑는다. 곱하기. 그럼 남은 게 몇 개 남죠? 3개 남아요. 그 3개를 A, C를 뽑아주는 겁니다. 그럼 A와 C는 합치면 5개. 그 5개 중에 나머지 3개를 뽑아주면 되죠. 그럼 B 하나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케이스.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10C4에서 얘네들을 더해야 된다. 곱하면 안 돼. 얘랑 얘랑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위 상황 5가지, 아래 있는 상황 5 곱하기 10, 50가지. 5가지 더하기 50가지. 55가지를 앞쪽에서 빼내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하는 어느 음악회에서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 중창과 합창은 이런 수로 구분하는 거겠지? 난 음악은 잘 몰라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음악이랑 미술이거든. 음악은 음악 미술은 이렇게 손이 굉장히 전교해야 되잖아. 손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중창은 몇 명이니?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으로 공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창팀은 2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2팀. 중창팀은 뭐 여러 명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2팀. 합창팀은 뭐 인원이 좀 굉장히 많은 그 팀이 3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음 조건에 따라 총 7개 팀이죠. 이렇게 합치면 7개 팀이 됩니다. 순서를 정하려고 해요. 이제 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1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으로라는 뜻은 이 순으로라는 얘기는 순서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를 네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순서를 정할 수가 없다야. 왜지?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글로 길게 설명하면 이래요.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네가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합이야 이거는 보나마나. 순서를 정해야 순열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내가 못 정해. 그럼 이건 조합인 거야. 일단 뽑아만 두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지가 알아서 순서대로 독창하고 그 다음 중창하고 그 다음 합창순으로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1부에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1부에 지금 독창이 2팀이 있거든요. 그럼 2팀 중에 야 누가 1부 뛸 거니?를 선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2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독창 2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중창도 2팀 있어요. 중창 2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야 니네가 1부 뛰어. 마지막 합창이 한 팀 있죠? 그럼 합창은 3팀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을 뽑아주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3. 이건 뽑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뽑아만 두면 저 순서대로 내가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고 저 순서대로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순서를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합 뽑아두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배열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이제 2부로 갑니다. 2부에는 독창, 중창, 합창 순입니다. 이 팀 순서대로 4팀이 공연해요. 그러면 독창팀 나오세요. 근데 독창팀은 아까 2팀 중에 한 팀이 벌써 1부에 뛰었잖아? 그럼 나머지 한 팀밖에 안 남아요. 한 팀이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경우에서는 한 가지야 사실은. 안 써도 돼 이거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그냥 써드리는 것 뿐이고요. 중창팀도 원래 2팀이 있었는데 먼저 1부에서 뛰었잖아 한 팀이.
그럼 한 팀, 남아있는 팀이, 그 한 팀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이거죠. 여기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합창팀이 두 팀 남았는데, 합창팀이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야, 얘네가. 순서를. 합창 두 팀 남았잖아. 원래 세 팀인데, 아까 한 팀이 뛰었으니까, 남아있는 팀이 두 팀이 남아요. 서로 다른 두 팀이잖아. 근데 두 팀이, 합창은 맨 끝에 두 팀이 뛰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팀이 있고,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합창팀이 있어요. 그 순서가 틀리면 서로 다른 배열이 되잖아. 그러니까 합창 두 팀이 일렬로 배열된 순서인 이펙토리얼 두 가지 경우. 여기는 12가지. 여기는 2가지. 1부, 2부 모두 다 선택이 돼야 되죠. 1부만 또는 2부만이 아니잖아. 1부 선택하면 2부가 선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1부 그리고 2부니까 이거는 고배 개념이에요. 정답은 24가지가 정답입니다. 테니스 선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대진표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랍니다. 시간 다 됐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봐봐. 결승에 올라가려면 이쪽에서 팀이 하나 올라오잖아. 이쪽에서 팀이 하나 올라오죠. 그치?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렇게 두 팀을 잡아줘야 됩니다. 첫 번째, 6개 팀을 3팀과 3팀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분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6개 팀 중에 3팀 곱하기 남아있는 3팀 중에 3팀. 근데 문제는 개수가 서로 같은 집단이 2집단. 중복이 된다. 2팩분의 1을 계산한다.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는 구성이 된 거야. 근데 사실 얘는 잘 봐. 이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이 문제는 이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고 1번만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3팀, 이렇게 한 집단, 3팀, 이렇게 한 집단을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랑 모양이 다르잖아.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3팀 중에 이 모양대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이런 모양대로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그럼 두 번째, 얘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 3팀 중에 2팀을 뽑아줘야 돼요. 게임을 할 2팀. 3팀 중에 2팀 곱하기 나머지 한 팀 중에 한 팀. 그럼 딱 이렇게 되겠죠. 야, 3팀 중에 누가 게임 먼저 할 거야? 경우사가 몇 가지야? 3가지예요. 1번 팀, 2번 팀, 1번 팀, 3번 팀, 2번 팀, 3번 팀 이런 식으로. 경우에서 3가지. 그럼 얘만 잡으면 안 되잖아. 얘도 잡아줘야 되잖아. 저렇게. 2팀, 나머지 한 팀. 이렇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똑같이? 3팀 중에 2팀 먼저 게임할 팀 잡아주고 나머지 한 팀 배열해주고. 이것도 3가지. 3, 3은 9. 왜 곱하기, 더하기 아니에요? 아니죠. 이 팀을 잡아주고, 이 팀을 이렇게 잡아주고, 동시에 이 팀도 이렇게 잡아줘야 돼서 곱입니다. 얘를 곱한 값 9가지. 위에 있는 답 1번에다가 9를 곱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림같이 주머니 안에 A, B가 적혀있는 공이 각각 3개씩, C, D, E, 그 다음에 뭔 말이야? A, B가 3개씩, 그 다음에 C, D, E는 2개씩, F, G, H, 그림이 나와 있네요. 네, 이 그림 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A, B는 3개, C, D, E는 2개씩, F, G, H는 1개씩, 이렇게 있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이 주머니에서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겁니다. 하나, 둘, 3개. 동시에 꺼내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하다 보니, 뭐지? 그냥, 이거 아닌가? 총 몇 개의 공이에요? 이렇게 되면? 3개, 6개, 10개, 12개, 15개. 15C3 아닌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면 같은 문자가 적힌 공은 서로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문자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이 있으면 구별되면 안 되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무턱대고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개수. 이 세 개 공을 뽑아내는데 이 세 개 공 중에 과연 몇 개씩이 서로 같은 구슬이라고 해야 돼? 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상황을 나눠줘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알고 보니 저 세 개 구슬이 모두 같은 색. 일 수도 있겠죠. 세 개 공이 모두 다 같은 색. 근데 세 개 공이 모두 다 같은 색이려면 뭐밖에 없어요? AAA 뽑거나 아니면 BBB 이렇게 뽑거나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이거 좀 쉽네요. 두 번째, 세 개 중에 세 개 모두 같은 색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두 개가 같은 색.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럼 개수가 두 개짜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개수가 두 개짜리는 A가 두 개고 B가 두 개고 C가 두 개고 D가 두 개고 E가 두 개예요. 여기서 뭐 해야 되니? 여기서 한 집단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한 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개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그죠? A, B, C, D, E 이렇게. 그래서 A 2개 뽑는다. B 2개 뽑는다. C 2개 뽑는다. D, E 5가지 케이스. 곱하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A는 3개니까 3개 중에 2개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아까 말했잖아. 구분이 안 돼 얘네들은. 3개 중에 2개라는 얘기는 이게 대상을 봐. 선생님 조합 설명할 때 분명히 이렇게 설명드렸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뽑았던 거 또 뽑지 않고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3C2야. 근데 얘는 서로 달라야 되잖아. 얘는 서로 같아. 그러니까 조합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가 똑같은 게 2개, B 2개, C 2개, E, D, E 해서 총 5개가 2개씩 가지고 2개 이상에 가지고 있는 5개 집단 중에 일단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난 A를 2개 모두 뽑겠다. B 2개 모두 뽑겠다. 이런 식으로. 그 경우가 5가지예요. 그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뭐예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헷갈린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B, C, D, E 중에 하나가 선택했을 테니까 A를 선택했을 테니까 그럼 남은 거는 그러니까 2개씩이 없었던 거 E, F, G, H 중에 나머지 한 개를 뽑으면 되니까 그건 4가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을 정량을 하면 얘를 여기다 들어주는 게 좋아. 그래야 네가 문제 풀기 편하다고. 예를 들어 이 5개의 집단 중에 A에서 내가 2개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A에서 2개를 뽑았어요. 근데 얘는 순서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3개 중에 어떤 2개요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2개를 뽑은 겁니다. 그럼 더 이상 A는 뽑으면 안 되지. 또 뽑으면 나머지 한 개고 또 A를 뽑으면 A가 3개가 되잖아. 그건 아닐 테니까. 그럼 얘네 셋은 이제 선택이 안 돼. 그럼 남은 거 잘 봐봐. B 한 개. B에서 뽑는다. C, D, E, F, G, H 몇 개 집단이에요? 7개 집단이야. 저 7개 집단 중에 하나의 구슬을 뽑는 겁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를 본다면 A는 뽑아놨고 B로 가든지 C로 가든지 D로 가든지 E로 가든지 F로 가든지 G로 가든지 H로 가면 공 2개는 같고 나머지 하나는 서로 다른 거. AA, B, AA, C, AA, D 이런 식으로 총 7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됐어요? 네. 은근히 헷갈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됐고요. 이제 세 번째. 그럼 모두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한 개 다 다른 거죠. 2개가 3개 중에 2개 같은 색. 그 밑으로는 다 다른 색. 모두 다른 색.
모두 달라야 됩니다. 그럼 모두 다르려면 어떻게 보면 돼요? 모두 다르다는 뜻은 셋 다 달라야 되지. 예를 들어 B 뽑고 D 뽑고 H 뽑고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뽑는 케이스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8C3. 왜 8C3이에요? A 집단에서 하나 뽑아줘야 돼. B, C, D, E, F, G, H. 여기서는 서로 다른 8개의 색깔이라고 보셔야 돼요. 서로 다른 8개의 색깔 중에 뽑았던 거 또 뽑으면 중복이 발생하지.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같은 색깔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뽑았던 거 또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를 선택? 서로 다른 3개를 선택. 근데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같이 뽑는 거니까 순서 없이 뽑는 겁니다. 이게 조합이죠. 8C3이에요. 여기. 그럼 답은요? 또 있나요? 그럼 이거 말고는? 셋 다 모두 같은 색. 2개 갖고 하나 틀린 거, 셋 다 다른 색.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없죠. 답은 2가지. 그 다음에 5 곱하기 7C1 더하기 8C3. 이거 다 덧셈해야 되죠. 이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